제주에서 고교생이 실종돼 사흘째 수색 중입니다. 실종 당일 밤 CCTV에 모습이 포착된 이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폭염특보가 확대되는 등 뜨거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해마다 늘면서 제주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공원지구를 해제해달라는 토지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진상규명과 제2공항 재건설을 촉구하는 생명평화대행진이 사흘간의 도보행진 끝에 성산에서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고교생이 사흘째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종 당일 밤 집에서 10km가량 떨어진 마을 CCTV에 마지막으로 모습이 포착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7시 반, 집에서 5km 떨어진 초등학교 앞을 파란 셔츠 차림의 남자가 젠걸음으로 지나갑니다. 20분 뒤 2km가량 더 떨어진 곳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유동현 군이 사라지기 전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지나는 분들 폰 빌려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실어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CCTV가 있으니까 뭐 큰 어려움이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지나도 CCTV 그 결과가 만족스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유군은 이웃집에 갔다 신발을 바꿔 신고 와 신발을 찾아오라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집을 나선 뒤 자정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지갑도 들고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군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은 서귀포시 표선면 사무소 근처로 집을 나선 지 4시간 반이 지난 뒤였습니다. 옆길로 새지 않고 한 길을 따라 계속 이동했지만 중간 지점에서 행적이 묘연해졌습니다. 그제 저녁 혼자 마을을 빠져나온 유동현 군은 이 길을 따라 최소 12km 이상 걸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 의용대원 등 50여 명이 투입됐고 경찰 헬기까지 동원돼 유군이 사라진 장소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더위를 식힐 만한 그런 장소를 집중적으로 좀 수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계단 참이라든가 지하가 있는 부분 아니면 공영주차장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수색을 좀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 173cm의 야윈 체격의 유군은 실종 당시 파란색 티셔츠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군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최근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범죄가 끊이지 않자 제주경찰이 단속을 강화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 대책에 따라 산모공원과 화북공업단지 등 9곳을 외국인 집중 순찰구역으로 지정해 흉기 소지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제주적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630여 명으로 2014년보다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제주 동부의 폭염경보가 북부와 서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폭염과 열대야 발생 일수가 점점 길어지면서 제주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뙤약볕 아래 주택공사가 한창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흐를 만큼 더운 하루.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얼음물로 땀을 식혀보지만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일하면서 땀은 많이 나는데요. 참고 합니다. 얼음물도 수시로 먹고 있고 수시로 30분마다 차가무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의 최고 기온이 35도에 육박하면서 동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제주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폭염경보는 이틀 연속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지는데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처음 발효됐습니다. 올해는 더위가 비교적 늦게 시작됐지만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 들어 온열 질환자가 18명이나 발생했고 구자읍 지역에서는 돼지 26마리가 폐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폭염과 열대야 발생 일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이 이루어진 지난 1973년부터 20년 동안 폭염 일수는 평균 2.4일에 그쳤지만 94년 이후 6.3일로 2.5배 급증했습니다. 열대야 발생 일수도 평균 18일에서 32.4일로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촌수를 활용한 어떤 대피 공간들을 좀 확대하거나 이제 일상생활 주변 속에서의 어떤 그런 폭염 대응 방안들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해마다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나면서 제주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제주 감귤 총 수입이 9,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산 감귤 유통 처리 상황을 최종 분석한 결과 생산량은 60만 7,600여 톤으로 재작년 산보다 5.4% 증가했고 총 수입은 9,402억 원으로 재작년 산보다 0.6%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산보다는 3.2% 증가한 것으로 최근 3년 연속 9천억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생산량의 58%는 다른 지역 도매시장에서 유통됐고 택배 물량도 25%에 달했습니다. 정부의 마늘 2차 추가 수매 대상에 제주는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마늘 2차 수매 물량 15,000톤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2,500톤을 제주에 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매 대상을 농가 보유 물량으로 한정해 다른 지역보다 한 달가량 일찍 수확해 농협이 전량 수매한 제주의 경우 사실상 혜택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이상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이 내년 7월부터 일몰, 즉 지구 지정이 해제되는데요. 제주도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할 방침이지만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천재원 폭포 인근의 중문공원. 주변엔 숙박시설과 상업시설들이 들어섰지만 지난 86년 공원지구로 지정돼 예전 그대로입니다. 전체 부지 가운데 98.8%가 사유지. 30년 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들은 최근 공원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원 부지의 상당 부분이 오래전에 조성된 감귤밭입니다. 공원 부지로 적당하지 않다는 게 토지주들의 입장입니다. 여기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두고 이제야 토지 수용 절차를 밟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최초 공원 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고 공원을 지정한 것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지금의 감귤밭이 과연 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됩니다. 이처럼 도시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은 48건, 최근 접수돼 검토 중인 3건을 제외하고 모두 반려됐습니다. 제주도는 난개발을 막고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당장 올해부터 2023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39곳에 포함된 사유지 466만 제곱미터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도시의 계획적인 추진 그리고 난개발 예방을 위해서도 저희들 도에서는 지방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만은 전부 다 매입하는 걸 원칙으로 해가지고 토지 보상비로 책정된 예산은 올해 821억 원을 비롯해 모두 5,700억 원. 실제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추정한 금액이어서 보상 단가를 놓고도 토지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신항만 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일 제주 신항만 고시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크루즈 산업을 활성화하고 제주항 선석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 신항 조기 개항을 정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신항만은 2조 8천억 원을 들여 제주시 삼도동 등 506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배후단지에는 쇼핑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 진상규명과 제주 제2공항 재검토를 촉구하는 생명평화대행진이 5박 6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 중인데요.
행진 사흘째인 오늘 참가자들은 제2공항 건설 논란이 일고 있는 성산에 도착해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항섭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무대에서는 문화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4일 동안 65km를 걸어 성산에 도착한 행진단 300여 명이 문화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형 국책 사업에 인해서 이제 그 지역 주민의 삶이 파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지성이라고 할까요? 지역 주민의 삶을 지켜내려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뜨거운 태양 아래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으면서 이게 주민들에게 알리고. 행진단은 이곳 성산 주민들과 함께 문화제를 개최하며 주민 발언대를 통해 제2공항 건설의 절차적 부당성과 환경 파괴 우려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또 제주도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제주도가 계속해서 보존되기 위해서 이런 해군기지나 공군기지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명평화 대행진 행사는 2008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후 벌써 8번째를 맞고 있는데요.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평화의 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생명평화 대행진에는 쌍용 자동차 근로자와 현장 실습 중 숨진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를 비롯해 외국인 참가자와 종교인까지 참여하면서 연인원 1000여 명의 참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은 100여 킬로미터를 도보로 행진한 뒤 제주시청 앞에 모여 평화문화제를 끝으로 5박 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조재현 신임 제주지검장이 취임했습니다. 제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 지검장은 불법 자금 수수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검찰권 행사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재현 검사장은 전남 진도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종합병원에서 난동을 피운 60대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승려 양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의사를 폭행하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6회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가 다음 달 9일부터 사흘 동안 오락 컨트리클럽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개발공사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세계 랭킹 1위 고진영과 골프 여제 박인비 등 국내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총 상금 8억 원, 우승 상금 1억 6천만 원 규모로 치러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